내일부터 공식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 각 후보들의 그러한 그 현수막이 게시가 될 거고, 또 어깨띠라든가 명함도 돌릴 수 있고,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 그런 대담도 할 수 있고, 신문 방송, 그런 TV 라디오 예 방송 광고라든가 연설, 그리고 문자 이메일 선거 운동도 다 가능해지는데요. 어쨌든 이번 22일간의 대혈전, 과연 어떤 것들이 그 22일간의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인가. 1차적으로는 아무래도 단일화 변수가 되겠죠. 예. 마지막까지 선거판을 흔들 이슈인 것은 뭐 틀림없는데요. 먼저 이제 그 선거의 이슈나 쟁점을 보기 전에 예. 그 세 명이 그 어제 등록을 했거든요. 예. 뭐 여러 명 했죠. 어제 조원진 대표도 등록하고 김동연도 이게 직접 가서 등록하고 예. 이재명이가 6번째로 등록했습니다. 예. 예. 이재명이가 6번째예요. 추첨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슬로건입니다. 예, 슬로건이죠. 딱 이게 그 주 핵심 슬로건이 뭐냐, 이걸 보면 이게 그 대충 전략을 알 수가 있죠. 예. 그걸 먼저 소개하고 쟁점별로 한번 짚어보면요. 예. 먼저 이제 윤석열 후보는요. 윤석열 후보는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예.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이게 공식 슬로건이에요. 예. 저는 여기서 이게 그 국민이 키웠다. 결국 이게 그 물론 이제 그 절반은 이게 좌파 정권이 키웠지. 추미애, 조국, 문재인 이 사람들에게 탄압을 통해서 윤석열이는 이게 그 밟을수록 커지는 이렇게 정권의 탄압을 먹고 큰 이게 측면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국민이 지지해 줬기 때문에 후보가 된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저는 국민이 키운 윤석열, 그다음에 현 좌파 정권을 확실하게 청산하는, 내일을 바꾸는 윤석열 대통령, 이게 공식 슬로건이고요. 좋네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은요. 이 뭐 그래도 이게 공정성을 위해 소개는 하죠. 소개는 해야죠. 야,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예, 경제 대통령을 지금 이게 경제를 망친 정권이, 부동산을 이게 망친 정권이 지금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 처음에 K방역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지금 이게 완전히 이제 정부는 손들었다. 백기투항할 테니까 각자 알아서 도생하시오. 각자 도생 아닙니까? 지금 이게 옛날에 마스크 대란부터 지금 이게 진단 키트 대란까지, 예. 지금 이게 완전히 코로나 위기 뭘 했단 말이에요. 위기에 뭐가 강해? 또 이게 뭐 경제, 이게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 말도 안 되는 이게 이재명의 슬로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안철수는 아까 소개했죠. 안철수는 이제 그 바르고 깨끗한 과학 경제 강국. 그러니까 안철수 할 때 물 숫자 있잖아. 예. 물 숫자 써가지고 안철수는 깨끗하다. 안철수라는 물은 깨끗한 물이다. 뭐 이런 뜻인데, 뭐 제가 보기 바르고 깨끗한 과학 경제 강국, 과학 깨끗한, 이거는 이게 어느 정도 근접하는 슬로건이 아닌가. 이 슬로건을 보면 이게 세 명의 전략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쟁점하기 전에 이재명 후보도 급하기는 급한 모양이에요. 오늘 서울 동작구 서울 현충원을 참배를 했는데, 그동안 파묘까지 하면서 파내자고 온 사람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 아닙니까? 또 박정희 전 대통령도 호남에 가서는 호남 차별에 아주 앞장섰다, 호남 차별을 많이 했지 않느냐,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까지 참배를 했다고 그러네요. 야, 정말 이게 아무리 이게 그 위선적이고 말 바꾸기의 달인, 거짓말의 달인, 이재명이 입에 놓는 거는 전부 이게 그 제가 거짓말하고 궤변하고 욕설하고 세 개밖에 없다 했잖아요. 예. 이 이재명이가 오늘 가가지고 이게 뭐 또 대통령이 공가가 다 있고 통합 어쩌고 하면서 참배했잖아. 이승만, 박정희. 예. 근데 불과 5년 전에 그 경선했죠. 문재인하고 이재명이가. 예. 그때 제가 이재명이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한 발언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야만 이게 이재명의 위선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야 자, 정확하지요.
이재명이가 직접 2017년 경선 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아, 그래요? 직접 뭐냐 양심상 자기 양심상 예. 독재자와 한강 철교를 끊고 도주한 국민을 버린 대통령을 참배하기 어렵다. 한강 철교를 끊고 도주한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이다. 이승만. 어떻게 참배하느냐. 또 이게 뭐랬냐면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다. 이승만이가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다. 아니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 쪽으로 동쪽으로 오줌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을 미워해서 오줌도 않는 사람을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래. 이렇게 이승만 비하해놨고 지금 이게 표가 필요하니까 참배하냐? 얼마나 이게 위선적입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라 했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뭐라 했냐? 이것도 이재명이가 직접 한 말이에요. 아니면 반박해보라고. 이재명이 뭐라 했냐?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독재자다. 예.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한 독재자니까 참배할 수 없다. 이래놓고 이제 와서는 뭐 공도 있고 과도 있고 뭐 07 과삼이 어쩌고 통합이 어쩌고 이게 이재명의 위선적 형태 아닙니까? 그러네요. 정말 이게 불쌍하기도 하고 오죽에 표가 급했으면 이렇게까지 하나. 내가 이게 이런 불쌍한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이런 게 우리가 위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재명의 워딩을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떤 원칙이라든가 정치 철학 그런 것 어떤 가치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또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행동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 변호사님이 늘 말씀하신 대로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바꾸기 달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 소신이 그렇다고 한다면 다소 뭐 표에 간표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소신을 지켜 나갈 때 국민들이 아, 저 사람을 믿어도 되겠구나. 저 사람 말에 대한 신뢰를 주고 여러 공약들도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그래도 90% 8, 90%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재명이 내는 건 여러 공약이고 뭐 좋은 말들은 너무 많이 모아가지고 뭐 책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이재명이는요. 뭐 말만 하면 공략할 때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건 맨날 외치죠. 예. 근데 그 이재명은 합니다 사이에 단어 하나가 빠져 있다니까요. 단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냐면 이재명은 오락가락 합니다. 이재명은 갈팡질팡 합니다. 이재명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이게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재명은 일관성이 없어요. 오늘 이랬다가 뭐 자영업자 뭐 총량제 음식점 한번 했다가 반응 안 주면 덮어버리고 또 이게 기본소득 또 뭐 였다 뺐다 또 이게 마지막에 였던가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오락가락하고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이게 이재명입니다. 예. 이런 이게 믿을 수 없는 한마디로 이게 원칙과 신뢰 이게 전혀 없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걸 이게 어떻게 믿고 뽑느냐 말이에요. 저는 그 공약을 보니까 정말 이게 오락가락해서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매일 다시 확인해 다시 어제 말하고 오늘 말 틀리니까. 그러면서 또 지난번 11일 날 토론 때는 윤석열 후보한테 거짓말 그만하라고 검사가 그러면 되냐고 뭐 또 그렇고 참 적반하장도 분수가셔야 하는데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는 물론 단일화 이것이 하나의 대선판을 흔들 큰 이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부인 리스크 아닙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김건희 씨의 경우는 이제 다 화라산에서 휴화산으로 들어가 버렸고 별 건수가 없는데 그 김혜경 씨는 그 배서연 씨도 그랬더구만요. 아니 무슨 음식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집 지하에 기생충 있느냐 영화 기생충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남자친구가 있느냐 그 남자친구 이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배서연 씨가 그 A씨하고 공무원 오고 얘기하면서 남자친구까지 언급했을 때는 뭔가 좀 자기도 짚이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요. 결국은 근데 그 김건희 씨하고 김혜경 씨를 비교해 보면요. 김건희 씨는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거리가 없으니까 지금 이게 도이치모터스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그랬죠.
저는 이게 주식도 제가 한 20년 했지만 예. 주가 조작 사건을 제가 많이 맡아봤습니다. 주가 조작할 때는요, 저렇게 남의 계좌를 빌려가지고 차명있죠. 예.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로 이게 그 통정 허위 매매 있잖아요. 예. 통정해서 허위로 사고 파는 이게 주가 조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 씨는 오히려 이게 자기 명의를 빌려준 거죠. 그리고 이게 한 번도 이게 전화로 어떻게 사달라. 제가 여기 평생 보면 전화로 주가 파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전화는 이게 매매 다 녹음이 됩니다. 정보사에. 예. 다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그리고 이게 뭐 좌파들이 뭐 자료를 왜 다 공개 안 했냐고 KBS 하는데 그거는 이게 그때 공범자들하고 빌려주가 거래했던 그 시점에 그 자료를 내라 했으니까 낸 거고 그게 주가 조작과 아무 관계없는 자료 모든 자료를 내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게 이재명이는 이게 변호사비 대납만 모든 자료를 다 냈습니까? 본인도 안 냈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김건희 문제는 끝났고요. 그다음에 그 김혜경 문제가 이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저 TV조선을 나가잖아요. 예. 예. TV조선에서 제보자 A모 씨의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이게 보도한 게 빙산의 일각 같아요. 이제 제가 이게 좀 들었거든요. 뭐 저도 방송을 하기 전에 되면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있네요. 몇 가지는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 좀 말하고 싶지만 예. 그 이게 그 TV조선 단독이 몇 개 있는데 예. 제가 유튜브에서 미리 말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그 남자친구 발언도 저는 오래전에 들었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기생충 하면서 이재명 후보도 무슨 여비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도 지난번에 나왔었고 그게 이제 낙상하고도 또 이렇게 연결이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낙상이 남자친구 때문에 연결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배소연 씨가 예. 이게 초밥을 막 10인분 사가고 샌드위치를 막 몇십 개 사가니까 그럼 여기 도대체 아들하고 저 부인하고밖에 없는데 누가 저거 다 먹나? 아들은 밥도 안 주어서 어디 가서 그러니까. 무슨 치킨 사 먹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보도할 때 기생충까지만 채널A가 보도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 남자친구 부부를 싹 빼버렸더라고 처음에 보도에. 좀 민감하니까요. 남자친구를 왜 그걸 빼느냐 말이 보도에. 그러면 이 배소연 씨는 김혜경 씨가 좀 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말 자기 생각이. 잘못하면 또 그러니까 아니 배소연 씨 생각이 안 그러면 이게 남자친구가 뭡니까? 아니 이게 본인이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양을 가져가니. 예. 그럼 그게 문자로 뭐 그런 생각을 혹시 남자친구가 있나? 너 다른 먹을 사람 있나? 아니면 이게 다른 그게 기생충 아닙니까? 음식만 축내는 영화에 기생충 있잖아요. 그거 좀 김혜경 씨가 해명을 하면 될 텐데요. 예. 거기서 무슨 회의를 했다든가 뭘 했다든가. 그다음에 어제 오늘 그 TV조선 단독이 나온 게 이제 그 다 사모님이 지시했다. 바로 그 김혜경 씨가 다 지시한 거 배소연이하고 제보자 A 씨가 대화하는 가족이 전화 가지고 사모님이 어쩌고 저쩌고 지시하는 게 노잖아요. 예. 그럼 이게 그 사모가 이게 김혜경 말고 누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따라서 이게 지금 이게 그 8개월 동안 엄청나게 자료를 준비해놨더라고. 그걸 자꾸 이게 뭐 민주당은 한꺼번에 터뜨리라 한꺼번에 왜 한꺼번에 터뜨려? 하나하나게 선거 당일날까지 터뜨려야지. 그게 선거 전략이잖아요. 예. 그 한꺼번에 터뜨려 요구할 자격이 있냐 말이에요. 예. 따라서는 앞으로도 이게 그 김혜경 씨하고 직접 관계된 게 있잖아요. 김혜경 씨는 한 번 봤다 했잖아. 예. A모 씨. 그것도 벌써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이 거짓말이 하나하나 이게 앞으로 계속 이게 폭로돼 놓을 것이다. 실제는 이게 진짜 빙산의 일각만 지금 이게 나타났다. 저는 이래 보는 거예요. 김범용의 바람이 다시 이렇게 유행을 하려나? 어쨌든 뭐 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해경궁 김씨가 아니고 폐경궁이다, 횡령궁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고발했는데 수사가 안 하고 검찰에서 와, 또 이걸 또 경찰로 보냈더만요. 이제 파출소로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성남 FC가 지금 이게 분당 경찰으로 갔거든요. 예. 이래 됩니다. 크게 보면 검찰하고 경찰이 있고, 예. 그 다음에 경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게 그 경기 남부 경찰청이 있잖아요. 예. 수원에 가면 있어요. 예. 경기 북부 경찰청이 있고 경기 남부 경찰청이 있어요. 예. 여기서는 그나마 좀 나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분당 경찰서가 있잖아. 예. 그렇죠. 분당 경찰서 진짜. 그럼 여기
어떻게 고발했냐면 이게 배소연 씨가 한마디로 이게 사무실에 일을 안 했잖아요. 불만 켜놨고 예. 국회에 한다 국회 한 번 안 갔잖아요. 근데 월급은 1억 가까이 받아갔거든요. 연봉을.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국고 횡령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그 배소연 씨하고 이게 다 고발을 했더니 이걸 검찰에 6대 범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직자 범죄는 6대 범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이게 경기 남부청으로 경찰로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남 FC 그 후원금 있잖아요. 요거는 분당 경찰서로 또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는 앞으로 이게 파출소로 보낼 거냐. 파출소가 수사를 누가 합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뭉개고 있는데 저는 뭐 김혜경은 경찰이나 이게 검찰을 기대하기보다는 언론이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하나하나 단독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이게 선거 전날까지 계속 논다. 이것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재명 후보에게 그렇게 상태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참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측이 하나의 건수를 자기들은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른바 신천지 같아요. 신천지. 그래서 앞으로 TV 토론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올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뭐 어디 제주도인가 가가지고 궁예가 지배하는 그런 무속 여기 또 딱 연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천지 문제가 지금 지난번에 TV 토론에서도 일부 논의가 뭐 이야기가 있었고 윤석열 후보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보건복지부 이모 국장이 30만이나 되는 그 당시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자극하면은 이게 컨트롤이 어려우니까 압수수색, 강제 수사는 좀 자제해 달라고 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그 자제를 하는 대신에 본부 서버를 다 압수해 갖고 예. 전부 그걸 다 분석을 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 측이나 추미애 뭐 이런 쪽에서는 그 원래 지시를 했는데 그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신천지 주교 이만희가 영매인데 그 건드리면은 득될 거 없다. 그러니까 강제 수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재명이 상당히 급하게는 급했는가 봐요. 네. 막 이게 그 이재명이가 저번 달 26일 날 뭘 했냐? 저번 달에 1월 26일이죠. 앞으로 이게 네거티브는 안 하겠다. 예, 맞아요. 네거티브 안 하겠다 해놨고요. 선언했죠. 어제 가가지고 검사 나부랭이가 검사 나부랭이라고 윤석열 보고 검사 나부랭이. 그다음에 궁예가 관심법으로 때려잡듯이 잡으면 어떡하냐? 궁예 관심법. 예. 그다음에 점쟁이 믿고 뭐 하느냐? 이게 온갖 욕설에 가까운 이게 네거티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보면요. 요거는 딱 한마디로요. 신천지 문제는 한마디로 이게 이래 평가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바로 이게 추미애와 이재명이 두고 하는 말이에요. 추미애가 수사를 해봤어요? 판사를 조금 해봤지만 수사를 해본 적이 없죠. 예. 추미애가. 이재명이가 검사를 사칭을 해봤지만 검사 해본 적이 있습니까? 검사 사칭만 했지 수사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재명이가. 네. 그러니까 무식한 수사의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압수수색의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자, 추미애가 그때 인터뷰하면서 언론에다가 인터뷰하면서 압수수색 지시를 하잖아. 예. 아니 압수수색을 공개적으로 지시하면 당하는 놈이 바보입니까? 당하는 사람이 다 빼돌리고 피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압수수색을 언론에다가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냐 말이에요. 이게 추미애 쇼입니다. 그다음에 이재명이 그때 과천 본사 있죠. 예. 과천에 이만희 잡으러 간다고 과천에 쓸데없이 자기 뛰갔잖아요 현장에. 그렇죠. 자기가 뭔데 뛰가? 그것도 쇼죠, 일종의. 그러니까요. 결국에 추미애나 이재명이 쇼고 이런 걸 이게 우리가 정치 방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윤석열 후보는 과학적으로 왜 압수수색했을 때 더 잠수타면 이게 방역이 어렵다.
그럼 이게 명단 확보가 중요하니까 서브만 신속하게 확보하자. 제대로 대응했잖아. 포렌식 다 해가지고 그 내용도 다 분석을 해서 대검에서 다 조치를 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재명한테 묻습니다. 이재명, 너기 뭐 건진법사 말 듣고 윤석열 후보가 그랬다는데, 그럼 제가 물어요. 보건복지부도 건진법사 말 듣고 압수수색을 반대냐? 이렇게 제가 묻는 거예요. 아니 보건복지부 국장이 지금 막 박사님 말씀처럼 압수수색을 자제해달라고 했잖아요. 예. 보건복지 방침이 그게 바로 과학 방역이에요. 그게 의학 방역이에요. 근데 건진법사 말 듣고 보건복지부가 그랬겠느냐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이게 그 수사 노하우 평생 검사로 그게 맞게 저는 적절하게 대처를 한 거지. 이걸 오히려 이게 막 건진법사 무속으로 몰아가는 거 있잖아. 이게 저는 문제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측은 지금 신천지라는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른바 개신교라든가 보수 개신교 또 뭐 천주교도 비슷합니다만 신천지에 대한 여기는 지금 뭐 사이비 종교 이렇게 이 교단에서는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자극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때도 그 이만희 주교가 명령을 내려서 내가 윤석열 때문에 살았으니까 경선 때도 다 저 당원으로 가입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그게 전혀 사실 무근에 어떤 근거를 들이대면은 이제 우리도 믿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면 그거 아니라고 어떻게 그거를 증명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마타도거든요. 흑색선전이고 페라가모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생태탕이. 그러니까요. 그게 그 홍준표 후보도 이게 거듭해서 홍준표 의외로 좀 아쉬워요. 홍준표 의원도 그 말도 안 되는 신천지 가지고 저쪽에서 이게 좌파들이 공격하면 그냥 이 방어를 해야지. 아이고 나도 이게 신천지가 윤석열 도운 걸 나도 알았다. 뭐 지금 이게 선거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신천지 사람이 이게 몇 명이나 당원 들어가 영향을 주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아무런 이게 근거도 없잖아요. 그럼 이게 신천지 뭐 30만이 다 들어갔겠습니까? 돈 내고?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저는 근거 없는 흑색선전 마타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 홍준표 후보도 그걸 도와줘야지. 그 저는 이게 오히려 좌파에 동조한 거 있잖아. 예. 그 점은 이게 약간 아쉽고요. 지금 이게 뭐 이재명이나 아무리 뭐 추미애나 신천지 공격하려 해도 이미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국민들에게 모든 걸 다 TV나 유튜브나 다 생중계를 봤잖아요. 예. 이미 국민들은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이게 그런 흑색선전은 안 통한다. 이래 봅니다.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면 어디서부터 어떤 방법으로 시작될까 시작을 하고 선거전을 펼칠까 이런 것도 관심사인데 아주 전혀 상반된 그런 전략을 펴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는 하행선을 탄다 한다면은 이재명 후보는 상행선을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1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이제 광화문 대통령 선포식을 갖고 서울 수도권을 시작으로 해서 대전, 대구, 부산으로 내려가고 이재명 후보는 바로 이제 내일 부산으로 가서 PK가 지금 완전히 윤석열 후보 쪽으로 돌아서 있거든요. 오늘 어제 나온 여론조사도 보면은 윤석열과 이재명 간에는 하부 게임이더라고 PK가. 사실은 거기 여론이 무섭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부선을 따라서 부산에서 대구, 대전, 서울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북상과 여기서는 밀고 내려가는 전략을 펴는. 그래서 호남까지도 쓸어버리겠다 바람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전략을 좀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장 아마 이재명 입장에서 가장 이게 힘든 게요. 가장 이게 힘든 게 저는 PK라 봐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역대 좌파 후보들이요. PK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제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다 부산. 다 이게 부산 경남의 토백이니까 고향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산 경남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좌파 후보가 되는 거예요. 왜? 전라도에서 90% 묻고 전라도에 90% 묻고 부산 경남에 한 40%만 먹어도 그럼 여기 수도권에서는 뭐 박빙 내지 약간 우시하니까 예. 대전도 충청도 불리할 게 없잖아. 예. 따라서 이게 그 부산 경남을
상당히 선전했기 때문에 좌파 후보가 되는 거예요. 왜? 대구 경북은 밀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재명에는 그게 다른 거예요. 이재명이 가장 큰 약점은 문재인하고 노무현하고 다른 거는 TK, 안동 출신이라는 거지. 예. 그 제가 알기에 고향이 합천에 태어나가 대구에서 자랐거든요. 예. 약간 이게 TK하고 PK가 미묘한 갈등과 차이가 있어요. 특히 공항 있잖아요. 국제공항. 예. 밀양이냐 가덕도냐 이런 게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있었어요. 예. 이 말은 이게 PK 지역에서 TK 이재명을 전폭적으로 밀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아마 이게 노무현이나 문재인이가 얻었던 것보다 훨씬 적게 이재명이가 PK에서 얻을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지금 그러면 이게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요. 어느 지역에서 따라잡습니까? 그러니까 잡을 데가 없어. 충청도는 충청대망론에 윤석열 연구가 있잖아. 호남도 60%를 겨우 넘었다 말라 하고 있습니다. 호남도 그렇지. 이재명이 그런 정도의 부진을 보이고 있는데 윤석열은 지금 어느 여론조사에서도 20%가 넘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TK는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달성에 내려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고향이에요. 예. 그럼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에 윤석열 후보 한 번만 지지해주면 TK는 80% 싸고 옵니다. 뭐 고향, 뭐 뼈를 묻어? 이재명이 너 안동에 얼마 있었어? 아버지가 이게 그 농민들이 지은 그 담배 있잖아. 예. 수매대금 횡령해가지고 도박하다가 아버지가 야반 도주한 게 이재명이 아닙니까? 그 고향 떠난 지 언제냐고. TK하고 무슨 연고 뭐 뼈를 묻어? 어디 TK 뼈를 묻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뼈를 묻지. 따라서는 TK도 거의 앞서갈 겁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에 지금 뭐 자기가 제일 경기도에서 제일 잘하는 게 경기도지만 경기도도 지금 백중세예요. 그리고 여기 저 마지막으로 이재명 캠프의 그 노래 이야기했잖아요. 옛날에 한번. 예. 바로 이게 이재명 캠프에 많이 노는 노래가 비 내리는 고모령이 아니고 비 내리는 남태령이라고. 경기도에서 이게 남태령으로 딱 넘어오면 뭐냐. 바로 이게 서초, 강남, 송파가 있는 거예요. 예. 강남이 있잖아. 예. 여기서 이게 뭐 압도적이거든. 강북은 이재명이 좀 할지 몰라도. 따라서는 이번에 그 PK가 아주 그 핵심적인 관건 지역이고 여기서 이재명이가 참패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이는 부산부터 이게 간 거고 윤석열 후보는 아무래도 이게 공약 중에 청와대 진짜 이전에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니까 예. 그래서부터 이게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돼요. 일단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선전 정말 대혈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정말 주권자로서 올바른 이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요.